전남 영광에 있는 한 시골 마을. 옆마을에서 친구를 만나고 오던 70대 노인이 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시골길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조차도 죽은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을 정도였는데요. 엄마 내 말 들려? 엄마 내 말 들려? 손 이렇게 잡아줘, 엄마. 가해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남성 장모 씨였습니다. 장 씨는 예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까지 받은 데다가 최근에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면서 위협까지 해왔는데요. 그는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자,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일단 이 기자가 내용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 네, 지난 16일 오전 11시에요. 전남 영광군의 한 마을 골목에서 한 70대 남성이 동갑인 이웃 노인을 둔기로 폭행해서 살해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은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 피해자가 옆마을 지인을 만나고 오는 길에 이 70대 남성인 장 씨와 마주칩니다. 이 농로에서 마주친 장 씨가 피해자를 기습해서 밀치고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다른 이웃 주민까지 폭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피해자 할머님이 쓰러져 계시는 그런 사진인데 저는 이제 저렇게 뭐 블러 처리가 되지 않은 사진을 봤습니다만 정말 아직 살아 계신다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 당시의 상황이 너무 안 좋으셨다는 거죠. 자, 양 변호사님. 두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 뭐 평소에 이렇게 사이는 뭐 썩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두 사람 사이를 떠나서 가해자가 이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에 좀 무서운 두려움의 존재? 걸핏하면 막 사람들한테 시비 거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 씨가 특히 피해자는 어떤 악연이 있었냐면 주변에 또 이 피해자에 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해서 이 피해자가 한 번은 찾아가서 따지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걸 빌미로 폭행을 했고요. 그렇게 폭행을 해서 신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벌금형이라도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제 벌금 냈다면서 또 찾아가서 폭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3년 동안 3차례나 폭행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는 중간중간 해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었고 그렇게 3번이나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는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합의를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건데 충격적인 건 범행 직후 이 가해자 장 씨의 행동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잠깐 듣고 가시죠. 그런 걸 새도 없고 누를 새도 없이 뒤에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돌로 내리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쓰러져 있는 정신을 이미 놓고 있는 상태인데 발로 과격을 하고 죽인 걸 확인하고 나서 마치 자랑하듯이 경찰서에 나 죽였어요. 경찰서에 자기 손으로 자기가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경찰도 맨날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그러면 당신은 이제 절대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치 그걸 이겼다는 듯이 엄마를 죽였다는 걸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렇습니다. 70대 먹은 노인이 이제 같은 노인을 때린 건데요. 가해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반성하거나 사과하거나 아니면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지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000을 죽였다. 죽인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했다면 자기가 큰일 한 것처럼 좋은 일 한 것처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물론 피해자가 아직 사망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죽였다고 당당히 얘기한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피해자 가족의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자, 3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거의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피해자분이 그동안에 겪었을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세 번째 그 고소 이후에 이 경찰에서 이 가해자 장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기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이 장 씨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그 이후에 이 피해자분은 이제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셨겠죠. 뭐 이 장 씨가 경운기 타고 나타나면 마치 저승사자가 오는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 이런 날들이 지속되는 중에 이 장 씨가 세 번째 재판 결과로 벌금 140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 140만 원 벌금을 딸이 몰래 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장 씨가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이런 두려움 속에 살기 힘들다는 판단에
이제 오랫동안 내 평생을 살아온 터지지만 여길 정리하고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는 여성 노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깃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사건 이틀 전에 피해자 딸에게 이 가해자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하, 살인 예고. 그렇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 딸에게 전화해서 이 장 씨라는 사람이 살해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내 살림이 상당히 망가지고 이번에 벌금이 150만 냈어 내가. 나 살려주들 알란 게 자녀들한테 통보를 한 게 그렇게 알아니? 만났다 하면 내 죽여버린 게 진짜. 참 양 변호사님 이거 진짜 예. 그 사건 이틀 전이었고 큰딸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지금 들으신 것처럼 내가 너네 어머니를 죽이겠다. 그리고 이거 얘기 반드시 그렇게 할 텐데 자식들이니까 알려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벌써 3번이나 폭행 사건이 있었고 평소에 행실에 비춰봤을 때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도 신고를 했지만 파출소 측에서 딱히 취할 수 있는 게 없다. 분리조치 같은 게 뭐 요구를 했지만 어렵다. 그래서 그냥 순찰 강화하겠다라는 정도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설마 했는데 이런 불행한 일이 터진 겁니다. 자, 동네 주민 보통 저런 사람들 그 동네에서 꼭 사고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백 변호사님. 그 그러니까 정말 뭐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 전형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장 씨가 유달리 피해자에게 좀 유별나게 좀 굴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다녔다고 하고 돌을 하나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 돌로 피해자를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고 심지어 파출소에서 경찰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 돌로 나는 피해자를 죽인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 현실화, 그러니까 물론 피해자 사망은 아니지만 시도를 한 거잖아요.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마을 사람들 다 이 남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팀장님, 보통 제가 이게 어떤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골 마을에서 경찰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어지간하면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있더라도 어르신 그거 좀 적당히 좀 하세요 막 하면서 내가 말이야 막 이러면 그걸 그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가해자가 노인이고 하다 보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건 맞긴 맞는데 당시 그래도 그 가족들이 전화를 하니까 순찰차를 해가지고 하루 2번씩 피해자 집을 순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이제 지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폭행할 때 폭행 정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세 번째 폭행할 때는 세 번째는 이제 고소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응급 입원을 시켰는데 3개월 동안은 응급 입원이 합니다. 근데 응급 입원했어도 퇴원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3개월 지났는데 퇴원을 해서 집에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뭐 반성을 했으니까 그 동네 가가지고 피해자한테 화해를 해보겠다고 해서 갔는데 사실은 화해를 하러 간 게 아니고 피해자를 죽일 마음으로 갔던 거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상 개인 경호원을 붙이질 않거든요. 또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1대1 밀접 그 경우는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 자, 지금 저 할머니 어르신 상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 모습까지 아까 봤는데 좀 어떠시대요? 일단 이 피해자분은 전치 10주 부상을 입으셨고요. 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기는 했는데 아직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식들 얼굴도 잘 못 알아보시고 이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하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치 아직 6주요? 식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자꾸 구석으로 숨거나 움츠리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 평소에 총기가 남다른 분이셨다고 하는데요. 이 자식은 물론이고 10명 넘는 손주가 있는데 이 생일이며 시험 날짜까지 다 기억하고 챙기시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고 이 의사가 치매가 혹시 있으시냐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다고 한데요. 이 피해자분의 남편분 역시도 현재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으셔서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워 계시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예. 일단 뭐 이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마을 분들은 혹시라도 그 전에 이제 벌금 정도에 끝내다 보니까 이게 빨리 또 풀려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탄원조사까지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피해 상태로 봤었을 때는 중상해까지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살인 미수에 그 전에도 여러 번 폭행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풀려나거나 가볍게 처벌받을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어르신의 쾌유겠죠. 아무튼 빨리 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